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제장이 된 보리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는 이 보리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있어서 대단히 가칠가칠한 이런 촉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보리 이삭이라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 보리가 이렇게 이삭을 맺히고 있는 이 청보리의 모습, 밭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보리밭 자체를 보기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청산도라든지 가파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가파도 같은 곳들은 이 청보리 축제들을 벌여서 봄철에 이렇게 관광객들을 부르는 이런 중요한 행사로 쓰여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보리밭의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이 보리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먹거리가 되었을 시절에 많이 불려졌었던 노래,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뒤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라는. 자, 여러분들 보리 하게 되면 한자로는 보리맥으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보리모로 쓰기도 하는 등 이 보리를 부르는 명칭 자체가, 이름 자체가 대단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리맥 하게 되면 맥주가 언뜻 떠오를 텐데요. 자, 이렇게 이 맥자는 사실은 밀과 같은 지칭한 한자로 쓰여지고 있어서 보리는 대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밀은 소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입자의 크기나 유입 시기 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밀과 볼이 결국 같은 맥으로 이렇게 불려져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오곡이라고 얘기할 때 쌀보리, 조콩, 수수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쌀과 함께 보완제로서 보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쌀, 밀, 콩, 옥수수와 함께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식용작물로 쓰여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재배 시기 또한 기원전 17,000~1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이 쌀이나 밀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재배가 되어서 흔히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먼저 재배되었었던 것이 바로 보리였고, 그래서 인류가 처음 만났었던 바로 이 인공주도 바로 이 보리를 가지고 만든 맥주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선사시대의 이 농토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리를 재배하거나 수수를 재배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보리들이 재배가 되게 되는데, 특히 이 보리의 시방벽에 그 접착 물질이 분비를 해가지고 쉽게 겉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것을 겉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피맥이라고 얘기하고, 이에 비해서 겉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을 쌀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겉보리라고 하는 것은 식용으로 바로 쓰기가 쉽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맥주의 원료가 된다든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보리차나 엿길금, 식혜 등을 만드는 엿길금의 원료로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이 겉보리라고 하면, 쌀보리의 경우는 이렇게 식용으로 쓸 수 있는, 혹은 이런 빵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가공식품에 쓰이고 있는 것이 쌀보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리라는 것은 냉행, 추위에 대단히 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하 5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맥주보리는 재배가 자체가 어렵고요. 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 겉보리가 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남해안 지역에서는 쌀보리가 아니면은 맥주보리가 주로 재배가 되고요. 중부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주로 겉보리가 재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 보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달이 이 두 줄로 맺히는 보리가 있고 6줄로 맺히는 보리가 있는데요. 당연히 6줄로 맺히는 보리를 경우가 나달 자체가 더 작겠죠. 자, 그래서 흔히들
이 보리 자체는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납작보리라고 해서 증기로 쪄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것을 누르는 것이 이 암맥이라고 하는 납작보리의 형태가 되겠고요. 다른 경우는 할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세로로 쪼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쪄서 말리게 되면 쌀과 같은 식감을 낼 수 있어서 우리가 섭취를 하기에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쌀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보리밥을 만들어 먹을 때는 이렇게 암맥의 형태나 할맥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 보리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아마 보릿고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쌀 한 톨이 정말 귀하던 시절에 우리를 그나마 이 배고픔으로부터 해결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보릿고개에서 이 보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흔히 춘궁기라고 해서 이 보리가 아직 맺혀지기 전에 이게 소위 전량 쌀이 떨어져서 결국 굶어야 됐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국 식량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보리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의미에서 정말 고마운 작물이 이 보리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의 상황에서 결국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서 이를 살려냈던 것이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흔히 보리는 두해살이 작물이라고 해서 10월 달에 씨를 뿌리기 시작해서 한 겨울을 결국 밭에서 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3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보리가 싹이 올라와서 푸르게 자라는 시기가 되겠고, 이걸 거쳐서 4, 5월 달에 이제 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해서 5, 6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요 시점은 아직 쌀이 생산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한참 이 춘궁기에 해당됐던 시절에 이 보리는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겨울을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자라나는 작물답게 우리 몸에 대단히 좋은 이런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작물이 이 또한 이 보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춘궁기 하게 되면 보릿고개라는 명칭이 예로부터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월령가의 1월 달을 보게 되면 이 보리밭에 거름을 주는 것이 당시의 중요한 풍속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5월 달이 되면 드디어 이제 보리타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보리타작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나달을 털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상의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홀태라고 하는 것에서 나달을 이삭을 훑어내는 이런 방식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은 이 보리 타작을 할 때 도리깨를 이용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리깨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로 노동의 고통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호흡을 엉해야 엉해야 밀치 굽고 엉해야 갈치 굽고 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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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해 잡노 엉해야 어디 갔다 엉해야 이 마당에 엉해야 여기 왔네 엉해야 엉해야 자,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됐던 것이 보리인데요. 특히나 이 보리가 대단히 중요한 주곡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은 국가적 자원에서 소위 식량 자원을 다양화하면서도 결국 전농, 소위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면서부터였죠. 그래서 3천만의 혼식과 분식이 식량 자급 체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해서 195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밥그릇도 이렇게 일정한 작은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식생활 개선 운동이었고,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시기에 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은 이 도시락 검사를 통해서 혼분식이 이렇게 대단히 국가적 자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대단히 강조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보리 재배 면적도 대단히
넓어졌었고 그에 따른 보리 생산량도 대단히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급격하게 이 보리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쌀 소비뿐만 아니라 이젠 보리 소비도 덩달아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결국 보리밭 자체가 그냥 축제장이 돼야 결국 구경거리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그만큼 보기 드문 상황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보리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기껏 보리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열무 보리밥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었던 것이 보리였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건강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추억의 음식이 돼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주로 이렇게 쌀밥과 더불어서 같이 쓰여지는 보리밥으로서 주로 암맥이라든지 할맥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것 말고는 주로 보리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고추장을 만든다든지 식혜를 만드는 용도로 주로 쓰여지고 실제로 요즘의 보리 농사는 주로 맥주용 재료로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되거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서 미숫가루나 보리차 등의 이런 음료의 제품뿐만 아니라 이 맥고모자라고 해서 이런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이런 데에 주로 사용이 되거나 우리가 흔히들 에너지바라고 해서 먹는 이런 거에 그 바가 주로 이 맥주나 식혜 바구를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추억거리가 돼버렸는데요. 한겨울에 이 보리밭에 보리받기 행사를 벌여서 결국 보리밭에 흙이 들떠가지고 뿌리가 냉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리밟기 행사를 벌였었던 것들은 정말 옛 추억의 사진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일이 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청보리밭에 보리가 이삭이 익어가는 이 즈음 여러분들이 보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역사성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으로서도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중요한 작물로서도 큰 역할을 했었던 보리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